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 개발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메뉴 개발을 할 때 품질이 좋아질수록 망할 확률이 크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일반 평범한 음식이나 물건을 일반 대중들에게 팔려고 하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영상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제목을 보면 조금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단순히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제목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반 평범한 음식으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요. 그저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품질과 성능을 높여서 망한 사례들은 외식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핸드폰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은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 그 핸드폰 강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폴더폰이 있잖아요. 폴더폰이 딸깍딸깍 거리는 폴더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토로라 폴더폰이었습니다. 그 폰을 좀 들고 다니면은 좀 폼이 났었죠. 모토로라라는 그 기업이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할 때쯤 핸드폰 성능을 더욱더 높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였습니다. 진짜 대박 아닌가요? 핸드폰이 기지국 거쳐가지고 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위성에서 하늘에서 바로 쏴가지고 직방으로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든 바다를 가든 어딜 가든 버벅대는 거 없이 다 터지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있어도 로밍 같은 거 신청 안 해도 그냥 직방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능의 끝판왕인 거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메뉴 개발이 아닐 수 없었죠. 근데 실제로 그 핸드폰은 출시가 됐지만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최첨단 성능의 핸드폰을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사서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신에 전화 자체에 대한 그 단말기에 대한 기능보다는 전화기에 인터넷과 편리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거죠. 요즘 들어서 많이 보급이 된 드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드론 산업의 최고 기업은 중국에 있습니다. 최고 기업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드론 같은 최첨단스러운 업종이 최고가 중국이라니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는 미국 기업이 드론 기술로는 최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미국 기업 기술이 제일 높을 수는 있겠죠. 그 중국 기업의 회사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 전 세계의 최고 드론 회사의 사장이 지금 나이가 40살이 채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촬영용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성능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을 주목을 해가지고요, 이 드론 시장을 장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성능을 높여가지고 드론을 우주까지 날려보내는 그런 성능을 올라가게 하진 않았지만,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영화 촬영장 같은 곳에서 지미집 이상의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고,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항공 촬영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봤던 펜션에서는 서비스로다가 가족 사진을 항공 촬영으로도 드론 촬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는 값이 비싸도 성능 좋은 그런 미국 드론이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다수의 일반 대중들에게는 값은 적당하고 실제 편안하게 쓰기 좋은 중국 드론이 우리한테는 맞았던 거죠. 이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왕왕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LG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경쟁사인 삼성TV를 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LG가 반도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걸 삼성처럼 빨리빨리 쫓아가서 하질 못하다 보니까 위상이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됐잖아요. 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해서 짜증나는 상황인 건데, 그나마 가전제품이라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사실 자세한 건 몰라도 가전제품은 삼성보다 LG다 이런 얘기 종종 하고 살잖아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로다가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그렇게 치킨 게임으로 반도체를 값싸게 똥값으로 날려가지고 일본 반도체 회사를 날려버리고,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남아가지고 여태까지 잘 해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니터 시장 같은 경우도 치킨 게임으로다가 중국 회사에서 LCD 모니터 같은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게 저가 전략으로 딱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LCD로 먹고 살았던 LG가 별로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 주력으로 팔던 LCD가 망가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올레드 TV라고 해가지고 텔레비전 중에서 굉장히 좀 프리미엄화 해가지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올레드 TV 선점하면서 정말 얇고 고급진 거는 우리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경쟁사 삼성에서 자기들도 프리미엄 TV라고 갑자기 올레드가 아니라 큐레드 TV라고 선전을 해서 팔아먹고 있는데, 중요한 건 큐레드 TV가 올레드 TV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거예요. 큐레드 TV는 LG 입장에서 봤을 때 올레드 TV랑 비교를 하게 되면 LG 입장에서 보면은 차원이 틀리게, 진짜 뭐 큐레드는 기존 LCD에서 조금 괜찮은 편인 거고 올레드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기술력인 건데, 자기네 거랑 동급으로다가 이걸 큐레드를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실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더 싸게 파니까 고객들이 큐레드로 막 몰리면서 올레드가 잘 안 팔리니까 이게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무리수를 좀 두더라도 삼성 TV 속을 분해를 다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거를 또 확인을 또 시켜주면은 소비자들이 성능 좋은 우리 거를 선택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삼성 TV 그 해체쇼를 한 건데, 이걸 외식업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어묵 국수를 5,000원에 팔던 가게가 있었는데 옆 가게에서 어묵 국수를 3,000원에 막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3,000원에 그렇게 날리는 경쟁업소가 생긴 거예요. 기존에 5,000원에 팔던 어묵 국수가 옆에 3,000원짜리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도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어묵국수집은 나름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수제 어묵국수를 만들어서 1만 원에 팔기로 하고, 한번 먹었던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옆집 가게가 프리미엄 어묵국수라고 우리랑 똑같이 써놓고 7,000원이라고 써놓고 파는데, 우리 손님들이 갑자기 그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7,000원짜리 어묵국수를 먹게 된 겁니다.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그 집 프리미엄 어묵국수에 들어가는 어묵은 우리처럼 퀄리티가 확실하게 틀린 그런 어묵이 아니라 기존 어묵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값싼 수입산 오징어 조금 들어간 정도의 어묵인데, 기존 고객들은 가격이 7,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집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드는 그런 수제 어묵집을 파는 그 1만원짜리 어묵국수를 파는 그 집에서는 열받으니까 그 옆집에 있는 7,000원짜리 어묵국수의 어묵을 사람들 앞에서 해체쇼를 한 겁니다. 이거 봐라, 얘네 어묵 오징어 이거 조금 넣어가지고 프리미엄이라고 한 거다. 기존 어묵이랑 다를 게 별로 없다. 우리 건 확실하게 다른 어묵이다. 근데 그 사실을 고객들이 실제 뭐가 들어갔는지 그 성분을 다 봤다고 해도, 아, 내가 속았구나, 이젠 7,000원짜리 안 먹고 만원짜리 제대로 된 수제 어묵국수 먹어야 되겠다, 과연 이럴까요? 일반 대중들은 그 가격에 적당한 음식을 바랄 뿐입니다. 물론 소수의 미식가들이나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어묵국수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집을 물론 가겠죠. 얼마 전에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그 사장님의 고민을 듣는데, 제대로 된 음식으로 다시 리뉴얼해서 제대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할까, 아니면 빠른 속도로 나오게 해가지고 배달로 시키는 사람들에게까지 고객을 확장시킬까, 이 두 가지로다가 고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건데,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가격을 좀 받더라도 전부 다 새로 사와서 직접 다 다듬어 가지고 퀄리티 있게 제대로 한 13,000원 정도 받고서 손님들에게 대접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음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먼 곳에서도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시원하게 차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없고 지하철 같은 역세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님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홀이 큰 것도 아닌데, 그 동네 사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전략을 짜셔야 될 분이 먼 동네 사는 소수 미식인들까지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좋아져서 5년 전 텔레비전을 봐도 화질 때문에 불편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드론을 우주로 날리듯이 핸드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위성을 날리듯이 텔레비전 화질 수준을 팔이 날개까지 자세히 보게끔 그렇게 선명하게 할 게 아니라, 캠핑이나 차박을 하는 야외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한다든지, 게임을 하는 친구들에게 일반 TV 비율보다도 게임하기 좋은 비율로다가 사이즈를 가로로 왕창 늘린다든지,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냉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네 장사하면서 냉면을 직접 반죽해서 직접 기계로 뽑고 새벽부터 육수 끓이고 고기를 직접 삶아가지고 육절기 가져다 넣고 직접 썰어가지고 1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냉면에 고기는 없더라도 내가 잘하는 밑반찬들 있잖아요. 계란말이도 좀 썰어주고 어묵도 좀 볶아주고 풋고추에 쌈장이라도 싸먹게 반찬을 푸짐하게 주면 정통 냉면집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에 인심 좋은 그런 냉면집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묵국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면을 직접 뽑고, 일반 어묵이 아니라 실제 가마복고 어묵, 부산 동네 어묵, 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기성 소면에 기성에 시중에서 파는 그런 어묵이긴 하지만 계란 하나를 또 추가로 풀어서 주고요. 공깃밥을 또 따로 줘가지고 만족감을 준다면 그것도 합당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먹고 가고 싶은 그런 동네 고객들한테는 충분히 그 정도로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V를 보면 제대로 음식을 해서 파는 그런 집들이 많고 음식의 퀄리티를 중시하는 그런 셰프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허접하게 장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걱정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매출이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걱정을 하면서 맛집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초보 창업가들이 많으신데 굳이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동네 일반 대중들의 끼니로다가 한 끼 식사로다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모쪼록 일반 대중들이 평소에 미식이 아니라 평식으로 즐기는 메뉴로 그렇게 창업을 하시려는 초보 창업자들에게 메뉴를 개발을 하고 메뉴를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약간의 힌트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